16년차 국어강사 이토스 금진쌤이요. 독서 지문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문제풀이 영상 올립니다. 2025학년도 6평인데요. 오답률이 높았던 국어 문제를 포함한 지문 읽고 해설해 드릴게요. 지문의 독해 원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어가면서 이 정보를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기호를 많이 쓰는데요. 표제어가 보이는구나. 다음 문단에도 표시를 해놓자. 그리고 밑줄을 긋기도 합니다. 상용할 수 있는 여기서도 또 나오네. 중요한 말인가? 우리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 어떤 기호를 쓰건 밑줄을 긋건 아니면 물결을 긋건 내가 이 정보를 한 번에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올 지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 깃발을 꽂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호로 깃발을 꽂건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표시를 하는지 인식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제가 동그라미를 했을 때 플라스틱이 이렇게 화재구나. 첫 문장의 화재고 그 다음 문장에서도 나오고 첫 문장에서는 플라스틱의 용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이것은 이 그리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어원이라고 할 수 있죠. 성형할 수 있는 여기서도 나오는데 조형이 가능한 이 말로 바꿀 수 있고 거푸집으로 만들었던 이것이 오늘날에는 열과 압력을 가해서 꼭 거푸집이 아니더라도 공산품으로 생산이 되고 있죠. 다음 문단에서는 플라스틱이 이 중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대 분지로 이루어짐을 말하는데요. 중합이란 말이 생소하니까 표시를 해두고 또 이것이 공유 결합으로 등장을 하니까 이 말은 뭐지? 단일 결합은 뭐지? 그 다음에도 보면 뭐 이렇게 중합이란 말이 또 나오기도 하네. 일단 상세하게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면 플라스틱은 작은 분자가 단위체인데 이 작은 분자들이 수없이 반복 연결되어서 거대 분자가 된다고 해요. 단위체인 작은 분자들은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되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바깥에 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서로 공유해서 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중합에서도 공유 결합이 있는 것이고 공유 결합을 왜 하냐 했을 때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두 원자가 전자를 하나씩 내놔서 그 두 개의 전자가 한 쌍이 되면 단일 결합, 두 쌍이 되면 이중 결합이에요. 둘 중에 전자쌍은 이중 결합이 많으니까 이것의 결합력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원자는 하고 넘어가기 전에 제가 화살표를 한번 해놓을 건데요.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많다, 적다, 강하다, 약하다 이런 말들이 현재에서는 바꿔서 나오기도 하니까 한번 표시를 해놨고요.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대요. 근데 이 대부분의 원자에서도 탄소 원자는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가 있어서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공유 결합이 일어나는 거죠. 공유 결합은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단일 결합도 있고 그리고 이중 결합도 있어요. 앞에서 거대 분자가 된다고 했죠? 그 거대한 분자 골격을 뼈들이 이룰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더 구체화됐죠. 플라스틱이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이때 폴리에틸렌이 처음 등장하니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에틸렌을 한번 표시를 해보려고 해요. 에틸렌 다음 문단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이 에틸렌은 결합되면 폴리에틸렌으로 되는 거고요.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중합 과정이 또 여기 이중결합이나 단일결합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왜 제가 이제 중합에서도 이중결합이나 단일결합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중합이란 말 앞에도 연결이 있고 그다음에 공유결합이라는 것도 이 연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합에서도 공유결합이 있을 때 원자들이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유결합이 있고 공유결합에는 단일결합이랑 이중결합이 있고 둘의 차이는 한 쌍이냐 두 쌍이냐가 있고 얘가 더 결합력이 강하고 그리고 플라스틱에서도 폴리에틸렌 넘어와서 얘는 에틸렌 분자들이 중합 과정을 거쳐서 그 분자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에틸렌은 두 개의 탄소 원자와 네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이때 두 개의 탄소 원자는요,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그러면 네 개의 전자에서 둘은 이중 결합이 되고, 또 이제 각 원자는 아직은 두 개가 남아 있으니까, 그럴 때 각각의 탄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랑 단일 결합을 한다라는 거죠. 한 원자에 아직 두 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이 두 개랑 결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분명히 앞에서는 이중 결합이 결합력이 강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왜 이중결합에서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고 굳이 했을까? 그리고 이 끊어지기 쉽다는 건 다음에서 이렇게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로 이어지는구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어지는 부분은 이 중합 과정을 세부적으로 보여준 건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국어 문제 풀 때 정답의 근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보시기 좋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과정이라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이 되므로 우리가 보통은 표지, 뭐 첫째, 둘째 아니면 먼저, 나중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말이 여기에 안 보여요. 그리고 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아마 현장에서 여기쯤 오면 아주 멘붕일 텐데 앞에서도 이미 뭐 결합이 어떻고 원자가 몇 개고 하면서 머리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정보가 더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혼란스러우니까 과정이지. 잠깐 침착해. 우리 이 부분 끊어 읽자. 보통 크게 이렇게 끊어 읽을 때, 자, 끊어 읽을 때 이렇게 문장 단위로 끊어 읽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단지 그냥 기계적으로 끊다가 아니라 왜 끊느냐? 이 다음 절차가 이거고, 이 다음 절차가 이거고 하는 연상을 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큼직하게 끊어봤어요. 그리고 다시 읽을게요. 에틸렌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하는 것이고 게시제가 생소하니까 표시를 해둘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게시제는 주어로 나오니까 이제 게시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열을 흡수한 앞에서 성형을 할 때 열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열을 언급했어요.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데 얘가 불안정한 상태란 말이에요. 불안정하다. 많이 나와. 왠지 기억해야 될 정보 같죠? 알아두면 좋을 정보다 해서 내가 불안정하다라는 말도 표시를 해둡니다. 전부 다가 한 번에 안 보여도 좋아요. 근데 일단 불안정함을 알고 있으면 이것이 이대로 유지가 되는지 혹은 여기서도 보면 불안정한 게 안정화가 되는지 그래서 여기 뭐 큼직하게 혹은 둘이가 상반되니까 얘는 동그라미 세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한다 그랬고요.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데 8개가 있어야지 안정화되는데 아직 7개야.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런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돼요. 뭐가? 게시제가 분자로 분해된다. 자, 얘는 지금 7개의 전자가 있는 상태이므로 이제 불안정한데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화되려고 어때요? 이 에틸렌 지금 아직 안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하고 싶겠죠. 근데 공유 결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짝이 없어. 어떻게? 이미 이중 결합된 애지만 약한 애를 건드렸어. 그래서 이중 결합이니까 두 쌍인데 두 쌍 중 한 쌍을 얘가 파토를 낸 거야. 끊어버렸어. 그러면 그때 이 약한 결합이 끊어지면서 하나 된 얘는 얘가 끊어서 너 내 짝해라 하니까 그래 너 만날게 하면서 새로운 단일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두 쌍이었는데 한 쌍 파토 나고 한 애가 얘랑 만나서 새로운 단일 결합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짝이 있던 애는 홀로 남았어요. 그러면 얘는 홀로 남아서 어떤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야. 그러면 얘는 또 같은 방식으로 야 네가 내 짝을 빼앗았어. 나도 다른 애를 빼앗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반응은 1차적인 반응이 아니라 연쇄적인 반응이야.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는 계속 만들어져요. 계속 만들어지니까 무언가 더해지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는데 여기서 또 사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에 밑줄을 걷지만 한번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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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 웬 모양이잖아. 그쵸?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골격이란 말도 한번 눈여겨볼 말이어서 구조, 구성 이런 말들은 화학 지문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표시를 해뒀어요. 여기는 그리고요. 무엇이었어요? 중합 과정이죠. 에틸렌이 폴리에틸렌이 되는 과정이고 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장 단위를 좀 긴 문장도 한번 두 부분으로 끊어주는 부분도 있겠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며 이 사슬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대. 뭔가 계속 생성하고 더해주고 이거를 이번에 성장이라고 했는데 자, 성장한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해. 이것은 안정화를 이루고 싶어서 결합을 하는데 그런 과정 자체를 성장이라고 보는 거죠.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 결합하면 안정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 반응은 드디어 멈춰요. 여기서 보면 끝이 있어요. 불안정해요. 다른 끝도 불안정해요. 서로 만나서 안정한 상태가 돼요. 끝이라는 말이 있는데 끝마다 불안정하다 뜻이 아니라요. 어느 한 끝 불안정할 때
그 끝이 다른 끝과 만나서 안정한 상태가 되고요. 그때 공유 결합이 일어나 있음을 연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중화 과정을 거쳐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거대한 분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슬 형태라고 했을 때 길이가 긴 무언가를 연상을 할 수 있죠.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영역을 결정 영역이라고 하는데, 분자들 전체가 다 결정 영역이냐 하면은 부분적으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정 영역이 아닌 무엇, 비결정 영역을 또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이 결정 영역의 비율, 부분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바로 물성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물성은 물질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질은요, 여기 유연성이라고도 하고요, 가공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투명도도 영향을 끼치고요, 밀도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감성이 감소하고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데,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 성질, 충격이 약하다, 그리고 밀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민감성이 감소하다, 이런 거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저는 지금 결정력의 밑줄을 걷지만 내가 앞에서 이것을 결정력의 새로운 말이니까 기억을 할래 하면 동그라미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것을 왜 동그라미를 혹은 밑줄을 하고 있는지 인식을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결정 영역의 비율이 물건의 성질, 플라스틱의 성질에 영향을 끼치고, 이런 성질을 활용하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문단에서는요, 플라스틱의 이 다양한 용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끝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중 구체적으로 폴리에틸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줬었어요. 8번 문제 다음에 제가 9번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게 오답률이 75%나 됐어요. 여러분이 문제풀이 영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선지에서도 정보를 판단하는 근거 이렇게 표시한다 보여드리면서요. 현장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해보세요. 주어부에서 끊고요. 그리고 또 앞에 기호를 썼으니까 불안정하다 말 본 것 같아. 전자를 하나씩 내놓으면 이 결합 단일 결합 아니었었나? 그리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반응 일어나지 않던가? 계속 그런 반응, 성장 과정이 이어지지 않던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수 있죠.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 이걸 내가 지문에서 확인해 봐야지 하고서 1번 선지 보시면 성장 중의 사슬은 그 양쪽 끝 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끝부분이다란 말, 우리 여기 끝부분 있었죠. 근데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끝마다가 아니라 끝에 불안정한 애가 있고 끝에 불안정한 애가 있어서 두 개의 끝이 만나는 거다. 한쪽 끝인데 그냥 끝부분인데 양쪽 끝 해가지고 틀렸다. 이게 적절하지 못해요. 2번에서는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 공유하는 결합이 존재한다 그러는데, 이게 선택 비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인데도 불구하고 2번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왜냐면 제가 중간이라는 말을 굳이 표시 안 해놨잖아요. 지문에는 중간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할 때 곁들였죠. 이게 끝에 불안정함이 있을 때 결합을 통해서 안정성을 찾고, 이제 다시 불안정한 끝이 남으면 또 다른 애랑 결합을 하게 되고 이게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유 결합이 존재하는 그 부분은 끝부분이 아니라 중간 부분이고, 끝부분은 불안정한 애가 남아 있어서 다른 애를 계속 만나려고 한다. 2번은 적절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 여기 불안정함이 1번의 오답이긴 했지만 불안정함이 겹치긴 하죠. 3번에서.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라고 했는데, 자, 분자가 어디서 나왔었냐? 게시제가 분자로 분해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 과정의 시작이었죠. 그래서인지 계기가 된다. 어떤 일이 시작의 원인을 계기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이 부분이랑도 겹칩니다. 불안정한 그런 원자라는 점인데요. 뭐가 탄소 원자가 사슬의 성장 과정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한다. 분자가 처음 만들어지고 이게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탄소 원자가 불안정할 때 다른 애를 또 만나는 그 과정, 성장 과정인데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의 이중 결합, 원래 이중 결합이 있었지만 굳이 끊어내고 걔가 단일 결합이 되면서 성장 과정을 이어간다라고 했어요. 소재가 유사한 부분이 바로 수능 특강에서 나왔었죠. 본문에서는 중합이란 말을 썼었는데 여기선 결합이라 하고요. 결합에서도 공유 결합을 문제로 냈었죠. 공유가 왜 일어나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안정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8이라는 숫자,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얘는 안정한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경향인데 두 원자가 공유한 전자가 한 쌍일 때 단일. 봤었던 거야. 이중결합 알잖아. 아, 삼중결합이 안 나왔었구나. 그리고 공유한 전자쌍이 많을수록 결합력이 강해진다. 탄소 나왔는데 삼중결합까지 가능하구나. 이게 머릿속에 한 번에 들어오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출제하기 좋은 유형이다. 앞서서는 2021학년도 경찰대 기출로 나왔어요. 재밌는 비유를 썼는데요. 탄소에 강이 있대요. 네 개 전자들이 있다. 그래서 얘네 외로워. 그러면 얘네 공유 결합 해야 되잖아. 손을 내밀어. 뭐 이런 재미난 비유가 있었습니다. 더 거듭해서 올라가면요. 이게 무려 2014학년도 고1 학년평가 기출이에요. 이 가장 바깥 껍질 최각이라고 하면서요. 최각에 전자가 남거나 모자라면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문제, 그림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앞서 풀었던 유형에서도 그림을 주면 좋았으려만 그림을 주지 않아서 아마도 현장에서는 이런 게 도식화되지 않아서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